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작업을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서비스가 추가되는 작업부터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그 전에 했던 DAO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이 서비스의 부분만 이해를 해도 어차피 같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원래 컨트롤러에서 다 하고 있던 거 구조 나눠서 역할에 맞게 이관을 좀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how list, 그러니까 article list 명령어를 쳤을 때 실행되는 메서드인 이 show list 얘 안에 있는 검색어가 있을 때 이제 실제로 검색된 결과가 포함된 게시물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로직을 우리가 같이 손을 댔는데요. 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서비스 도입 전이에요. 이게 지금 서비스 도입한 후의 코드예요. 원래 우리가 기존에 지금 현재 이 코드 상태는 DAO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DAO에서 articles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직접 만들고 DAO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객체 자체를. 그리고 우리는 그 articles라는 객체를 DAO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죠. 받아서 내가 여기서 좀 쓰려고 하니 이거 좀 줘 라고 해서 얘한테 받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 썼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자, 그래서 폴프린트 아티클스한테 아티클스를 넣고 있죠. 그럼 지금 원래 우리 프로그램 딱 시작하면 테스트 데이터 게시물 3개 만들어지잖아요. 그 3개가 들어있는 상태인 아티클스를 얘한테 넣겠다라는 거 하는 거죠. 게시물 안 썼다고 하면, 우리 프로그램만 딱 시작을 한 거라고 치면 지금 여기다 넣고 있는 이 아티클스는 테스트 데이터 1, 2, 3번 글까지 만들어진 그 게시물 3개를 얘한테 넣고 있는 거예요. 그 게시물 3개가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이거 검색어 기능 할 때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는 이유가, 이제 이 폴프린트 아티클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임시 창고가 될 거고, 검색어를 뒤져봤을 때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그 임시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없으면 걔는 안 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결과를 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걸 만들어서 이걸 연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얘를 임시 창고 역할이 아니라 아티클스를 아예 넣어놓고 쓰면, 원래 게시물 들어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그냥 넣어놓고 쓰면 이제 밑에서 우리가 출력하는 부분에서 그냥 이거 하나로 검색 결과가 있든 없든, 검색어가 있었든 없었든 이거 하나로 우리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좀 했던 거예요. 실제로 얘를 만약에 이 한 줄 안 썼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만들어서 폴프린트 아티클스 아니다, 얘한테 그냥 널 넣어놓고요, 여기다가 널 넣어놓은 상태로 이거 쭉 진행을 하고 나서 여기 돌릴 때 이거 2번 써주면 돼요. 이 반복문 부분 2번 써줬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 걸어서 서치 키워드 있었을 때는 얘 가지고 반복문 돌리고, 서치 키워드 없었을 때는 이 아티클스 가지고 반복문 돌리게 2번 쓰면 되는데, 2번 쓰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티클스가 먼저 들어간 폴프린트 아티클스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 얘는 그냥 계속 이거 들어있을 거니까 기존 거 보여주면 되는 거고, 서치 키워드가 있어서 이 과정을 통해서 객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연결이 됐다 그러면 얘는 끊어질 거니까, 얘 연결되어 있던 리모컨은 없어질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객체 만들어진 이 리모컨이 연결이 될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좀 했었죠. 그래서 보면 DAO한테 직접 컨트롤러가 요청을 해서 가져온 아티클스라고 하는 애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제로 DB를 한번 순회하는 로직도 있는 거죠. 이 형성된 포문을 통해서 아티클스를 한 번씩 까보는 거잖아요. 0번 인덱스에 뭐 있는지 1번 인덱스에 뭐 있는지 다 까보는 거고, 그 안에서 있는 거 비교했을 때 이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애가 포함되어 있다면 새로 만든 이 객체한테 애드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갖고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DB 역할을 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DAO가 DB에 직접 접근해서 뭔가 일을 한다, 이거 불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했던 구조를 한 번 더 간략하게 좀 써보면 사용자가 있을 거고요. 메인을 통해서 앱에 있는 run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데, 거기서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티클 서비스까지 있고, 그리고 아티클 DAO가 있는데, 실제로 맨 마지막 부분에 DB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없으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어레이 리스트가. 지금 우리 구조는 이래요. 여긴데 얘가 없었을 때니까, 아티클 서비스를 만들기 전이었으니까 컨트롤러가 DAO한테 직접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DAO를 만들기 전에는 DB 자체가 여기 들어있었어요.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만들었죠. 여기서 만든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직접 애드도 했고, 뭐 순회하는 것도 다 여기서 돌렸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얘를 여기로 옮겼잖아요. DAO로. 제가 이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서 DAO가 해야 되는 역할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건드려야 될 애들, 그런 기능들은 다 얘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옮긴 걸 보면 얘가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를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서 DAO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애드 하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메서드 하나 서비스 통해서, 얘는 지금 아직 서비스를 통해서 하지 않았죠. DAO에 메서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직접 애드 하도록 했죠. 우리가 기존 코드에서 보면 애드가 되는 과정에서 이거 전에 우리는 그냥 articles.add 했잖아요. 그쵸? 그거 기억나시죠? articles.add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기본 제공받는 메서드 중에서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했던 거고, 지금 이걸로 바꾸면서 우리는 DAO한테 이 DB에 추가하는 기능을 수행해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DAO에 가보면 이런 메서드가 실제로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작업이 실제로 어레이 리스트 안에다가 애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B를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작업을 얘가 하는 거예요, DAO가. 이래서 우리가 이런 DAO를 만들고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서 변경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보면은 DAO한테 바로 일 시키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요청하던 거를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요청하도록 변경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DB를 조작하는 행위라던가, 아니면 DAO한테 뭔가 명령을 하는 행위라던가, 이런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다 얘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변경을 해달라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이 컨트롤러에서 실행되고 있던 모든 로직들이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고 있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이걸로 봅시다. 뭐 이런 것도 get article index by id,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아티클스 순회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DB를 직접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DB를 까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역할들을 다 DAO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옮겨주자라는 거죠. 대신에 DAO한테 직접 명령하면 안 되니까 한 단계, 서비스 한 단계 거쳐서 명령하는 걸로 바꾸자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얘는 아티클스한테 리무브 바로 시키고 있죠. 이 아티클스 같은 경우는 어레이 리스트가 제공하는 리무브라는 기본 메서드를 사용해서 글을 지우겠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도 다 바꿔주자는 거죠. DB를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는 거는 무조건 DAO만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조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얘 혼자서 다 하고 있었죠. 이렇게 모든 기능 다 하고 있었어요. DB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얘를 가지고 뭐 순회도 하고, 얘를 뭐 넣기, 애드로 추가하기도 하고, 리무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했을 때도 문제가 없는 기능인데 굳이 이거를 두 단계나 나눠서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냐
라는 의문은요, 자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가 지금처럼 이 모든 일을 하면요, 얘는 과부하가 걸려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가 혼자서 수행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죠. 커지고 사이즈가 좀 더 방대해지다 보면은 얘는 알아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코드 자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도 얘를 까봄으로써 메서드를 하나하나 찾고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다 들어있을 거니까. 어떤 부분이 에러가 났다고 했을 때 그 에러가 난 부분만 제대로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거 안에 다 들어있으면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애들도 다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 구조가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걸 함으로써 유지보수가 간편해집니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실하게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 문제가 발생한 부분만 골라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할 때도 이 방식, 이 구조로 쌓여있는 데에다가 추가를 한다면 내가 그 추가해야 될 기능이 필요한 부분만 명확하게 체크하고 거기만 건드리면 돼요. 근데 컨트롤러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면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이름을 컨트롤러, 서비스, DAO라고 나눠놨지만 얘네 다 똑같은 클래스죠. 결국 자바 클래스잖아요. 똑같은 클래스인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나눠 놓고, 이거는 약간 관례 같은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나눠 놓고 이 이름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우리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틀대로 그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끔 이 안에 코드를 작성해 주자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하고 있는 기능을 이렇게 구조를 다 바꿔 놓고 나서요, 이 컨트롤러를 서비스로 이름을 바꾸고 얘를 컨트롤러로 이름을 바꿔서 코드만 매칭을 잘 시켜주면은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고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미 우리 한참 이전의 개발자들이 이런 관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컨트롤러의 역할대로 그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끔 얘한테 코드를 짜는 거고요. 서비스가 해야 되는 역할대로 얘가 그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 코드를 짜는 거고, 얘도 똑같은 거죠. 얘가 해야 되는 역할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역할 분배를 확실하게 나눠 놓은 거죠. 그러면 각각 얘네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을 처리할 때 다른 부분에 의해서 이 역할이 방해받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역할이 A라고 했을 때 얘가 해야 될 역할이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죠. 얘가 해야 될 역할이 C고요, 얘가 해야 될 역할이 S고요, 얘가 해야 될 역할이 D라고 해볼게요. 그냥 임시로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예시. 이때 원래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 C, S, D 다 들어있었죠. 이거를 이렇게 역할에 맞게끔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앱에서 처음에 다 만들었다가 컨트롤러로 분리를 한 것처럼 우리 여기서 이미 분리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분리 한번 또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로 분리하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랑 세 사람이 한 가지씩 일하는 거랑 누가 더 빨라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하는 게 빠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그 한 가지 일에 대한 전문가래요. 그럼 당연히 일 처리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서비스라는 애를 만들어서 얘는 그 일만 처리할 수 있도록, 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DAO라는 애를 만들어서 이 전문가한테 얘만 해라. 그럼 얘는 일이 훨씬 수월한 거죠.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나는 그 역할에 대한 일만 수행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분리를 했어요, DAO로.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에 DAO로 일단 한번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중간에 지금 서비스 하는 역할 보면 컨트롤러에 있던 거
얘 거쳐서 DAO한테 바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뭐 하는 게 딱히 없죠. 그냥 DAO한테 명령하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명령하고 얘가 준 값 그대로 컨트롤러한테 돌려주는 것밖에 안 하죠. 그럼 이거 서비스 얘는 굳이 필요한가?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DAO한테 명령하면 안 되나?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는 서비스가 DAO한테 명령 전달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서비스에서 처리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얘가 좀 중요한 친구예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에서는 그냥 거쳐가는 단계이지만 원래는 얘는 되게 중요한 친구예요. 서비스는. 근데 지금 당장 갑자기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고자 하면은 머리 터지겠죠. 또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이런 구조를 썼을 때 또 좋은 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가 옮겨지는 와중에 꼬일 일이 없어요. 꼬일 걱정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아티클스 프라이빗으로 막았죠. 이 아티클스 자체가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서 객체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티클스는요 결과적으로 여기서밖에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DB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어레이 리스트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명령이 안 들어오면 얘는 변할 수가 없죠. 뭐 컨트롤러에서 이거 프라이빗이니까 이거 갖다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불가능이잖아요. 이거 우리 접근을 막았으니까. 그럼 결국엔 이 안에서만 얘가 조작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데에서 뭔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원래 지켜야 될 이 데이터를 잃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데이터의 안전, 보안 이런 부분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죠. 뭐 그런 역할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JSP를 배우지 않았지만 JSP를 배우게 되면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 얘는 서블릿의 역할을 할 거예요. 서블릿이라는 건 지금 개념은 좀 어렵겠지만 이건 좀 어려운 내용으로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사실 얘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서블릿을 통해서 요청과 응답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라서 얘한테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로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역할이 딱 이거예요. 서블릿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화면을 넘겨주는, 여기서 화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JSP가 될 거예요. 얘를 넘겨주는 역할, 얘는 딱 이것만 할 겁니다. 얘는 뭐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서비스는 실질적인 기능 수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AO는 데이터베이스 조작, 데이터베이스 조작? 관리 정도? 역할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하다 보니 이런 로직들이 다 DAO로 들어왔죠. 그래서 서비스가 지금 하는 역할이 딱히 없어 보이잖아요. 얘는 그냥 DAO한테 일 시키는 것밖에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DAO라는 애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조작하는 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외에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게 아닌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기능이 있다. 그거 다 서비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가 없는 이유는요, 이런 로직들이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일이어서 그래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아티클스에 접근해서 순회해가지고 데이터 꺼내오는 단순히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로직이 DAO한테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꺼내온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런 기능들은 다 얘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얘한테 넘겨주고 컨트롤러가, 그럼 컨트롤러는 그 결과 받아서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좀 끼워 맞추고 화면 JSP를 보여주는 통신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한 번씩 구글링을 해보세요. 사실 지금 구글링해서 이걸 보셔도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한번 해서 읽어는 보시고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많이 배우고 JSP까지 다 배우고 스프링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해가 좀 될 겁니다. 미리 한번 봐놓으면 나중에 그때 이게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좀 끼워 맞춰지는 것들이 더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더 이 관계들은 좀 많이 복잡한 관계예요. 근본적으로 이해를 들어가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하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다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가면 이 구조 모르고 싶어도 알게 돼요. 왜냐면 밥 먹고 이거밖에 안 하니까 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알게 될 거고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단 지금 이 넘기는 메서드 옮기고 막 코드 바꾸고 이런 과정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하세요. 컨트롤러가 얘한테 명령하고 얘가 DAO한테 부탁해서 데이터 조작한 거, 관리한 거를 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는 거고 얘가 실질적으로 JSP를 뿌려줄 거다 나중에. 이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과 흐름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흐름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나는 지금 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1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는 이해가 될 때까지 영상을 돌려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흐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실질적인 변경은 못해도 흐름은 무조건 알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좀 본인이 진짜 모르겠다면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흐름만이라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거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들 서비스로 옮기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5분이니까 8시 1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